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오늘 사무관리론 주제는 정책 실명제예요. 아마 법령으로만 정책 실명제를 보시면은 이 구체적으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사례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일단 정책 실명제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기록하는 게 정책 실명제예요. 그리고 이 실명을 기록하고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은 시민들이 누가 이 정책 결정에 참여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명성 차원에서는 공무원 본인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시민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책임성 차원에서도 이렇게 자기 이름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이 문제가 됐을 때 책임 소재도 물을 수가 사실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책 실명제.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럼 대체 기록 관리 사항은 어떤 걸 기록하게 관리하게 돼 있냐? 일단 우리 행정 업무 규정 제 63조 1항을 보면요.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 관련되는 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각 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문서 앞서 이제 우리가 문서에 기한하고 검토 결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문서가 다 공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재권자 등을 다 표기하는 것들도 일종의 정책 실명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실제로 검토 이 서명한 이 흔적이 있는데 다 공개된 자료예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고 2020년에 제가 울산발전연구 현안과제 제안 계획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명을 함으로써 이 계획에 내가 참여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업무 규정으로 돌아가서 보면 각 호의 사항 중에 첫 번째 1호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당연히 울산광역시겠죠. 울산광역시 저는 미래산업과에서 잠깐 근무했을 때니까 미래산업과 어, ICT 융합 담당 사무관이었고요. 딱 나오죠. 직급이 나오고요. 직이나 직급 또는 직인데 이 직위는 과장, 국장 이런 게 직위고요. 직급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무관, 사무관 이런 것들이 이제 직급이 되죠. 성명하고 그 의견 그렇죠. 두 번째 보시면 2호 보시면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간이기한문이죠. 앞에 이제 기한을 공부하셨으면 간이기한문에 기록된 직급하고 직위 그리고 성명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 행정업무 규정 제63조 2항을 보면요.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서 회의나 공청회, 그다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언제 했는지 일시죠. 일시 참석자, 그 참석자들이 만약 발언한 사람이 있으면 발언 내용, 그리고 만약 어떤 의사결정했다, 결정사항, 뭐 표결을 붙였다, 그런 표결 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사실 뭐 담당 부서라 보시면 돼요. 업무 담당 부서. 그래서 기록 다 하게 돼 있고요. 실제로도 여러분들 이 행정절차법이 있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 있죠. 다수의 국민 다수의 생명이나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처분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뭐 제가 실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신규 뭐 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건립을 어느 지역에 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설명회를 많이 열어가지고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요. 뭐 전문가라든가 일반 시민이라든가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때 이거 다 기록한다는 거죠. 기록한다는 거고 속기 공무원들 있죠. 막 중간에 이렇게 뭐 특히 요즘 뭐 국회나 아니면 지방의회 보면 속기 공무원들이 있는데 녹취록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녹음 등을 하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행정업무 규정 제63조 제3항인데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 부서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음 예시는 제가 보도자료 많이 배포했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근무할 때 보도자료는 정말 이제 잊을만 하면 쓰거든. 잊을만 하면 이제 주요 정책이나 아니면은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이제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이 보도자료라는 게 언론기관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자료는 이 행정기관에서 이제 특정 정책을 홍보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해명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작성을 해요.
공무원들이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출입 기자들 있죠. 보통 이제 시나 아니면은 뭐 부처 출입 기자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올리면은 이 언론사에서는 이 보도 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말들 기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도자 쓸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날려죠. 저 이제 제가 이제 2019년에 썼던 거 찾아보면 있던데 제 이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락처들이 다 남게 돼 있죠. 이 전부 다 이 정책 관련해서는 이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이 법령에 따라서 정책 실명제 책임관이 지정되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행정업무규정 제 63조의 2 제 1항은 행정기관장은 기관의 정책 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 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사실 이 기획조정실장은 거의 어지간한 업무에 뭐 이런 역할을 다 맡고 있어요. 다른 타법에서도. 그러니까 뭐 만만하면 기획조정실에 다 몰려야 돼. 뭐 공통적인 업무들은 다 사실은 뭐 기획조정실에 다 몰려 있는데 그래서 이 정책 실명제도 이 기획조정실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실장님은 본인은 이게 자기 본인이 책임관인지도 모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법에서 이 뭐 기조실장이나 뭐 국장이나 아니면 더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이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실무 공무원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 임무가 뭐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2항에 보시면 각 1호 볼게요. 해당 기관의 정책 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 실명제를 좀 더 활성화할 건지 계획을 세우란 말이고요. 두 번째, 해당 기관의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실명제를 시행할 건지, 그러니까 비공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책 실명제가 되는 사업들만 잘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추진 실적,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책 실명제, 그러니까 누가 이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밝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제 뭐 시작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끝난 건지 이런 것들 다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평가하고 교육시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정책 실명제를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대체적으로 좀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기타 사항 이런 것들까지 정책 책임관의 임무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실 게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업무 규정 제63조의 3 제1항을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 중에서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마디 여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각호 사항을 좀 보면 1호예요. 주요 국조 현안에 관한 사항. 2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용역. 이제 앞서 이제 연구 용역 관리 파트도 있잖아요. 네 번째 법령 또는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책 실명제 중에서도 중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사업이다. 그리고 뭐 행안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신청한 사업,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이다. 정책 실명제에서 자, 선정 절차를 볼게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정책 실명제 중점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서 세부적인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중점 관리 사업을 설정해야 되고 심의위원회 있었어요 앞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업무 규정 제63조의 3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추진 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를 제가 또 참여했던 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이제 쉬워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자치법규 제정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및 폐지도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근무할 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또 바뀌었지만 자치분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었고 그 위원회 근거법인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 특별법에 따라서 이 지역혁신협의회를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특별법에서
위임을 해놨어요. 그 위임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지방 지역 혁신 협의회 관련된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제 집행부에서 지방의회 제출한 형태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치구역 재정이고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있죠. 균형발전 담당 사무. 다 공개 제가 이거를 공무원이었다고 이게 다 제가 뭐 아시는 지문인데 받은 게 아니라 다 이게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된 사이트에 가서 제가 등록한 걸 기억하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이제 계속 공개를 하게 돼 있다는 거. 특히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평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업무규정 제63조의 4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정책 실명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정책 실명제란 제도를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하나 안 하나 계속 이제 평가를 해야지 이게 또 관리가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수술할 리가 없겠죠. 자, 이제 정책 실명제의 세부 규정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인데 행정업무 규정 제63조 5 제1항은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이나 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제2항에 보시면 이 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 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적으로 알아서 정해라 해놓고 제가 예를 들어 찾아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네들이 조례로 정해라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정책실명제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실제 근무하면서 봤던 사례들까지 같이 설명드렸어요. 자, 오늘 내용도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